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특례에 합격한 아입니다. 저는 연대 특례 1차 발표 후 올해 바뀐 영어 제시문에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했고, 연대 제시문 면접에 특화된 학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비학원 블로그를 통해서 수많은 연대 합격자들의 후기를 보면서 이비학원으로 자연스럽게 연락했고, 어머님께서 특히 오원장님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비 선생님들의 실력과 학원, 면접 자료에 대한 자부심에 학원 수강에 대한 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강 후 면접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강 선생님과 하루에 2시간씩 최대 인원 5명인 단체 클래스 수업을 줌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대학교 면접 합격 경험은 많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 면접 경험은 전혀 없었고, 연대 특례에서 면접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비학원의 커리큘럼을 믿으며 수업을 진행했고, 또한 저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비학원에서 GOM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에겐 큰 메리트였고, 클래스 최대 인원이 5명이라 학원에 등원한 현장 학생들과 GOM의 온라인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비학원에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점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면접 포맷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음. 저는 해외에서 입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해외 대학에서 대면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연세대학교의 면접처럼 비대면 면접은 경험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면접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접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강 선생님과 면접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고 또 몇몇 합격자분들의 후기를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면접장에서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수업할 때처럼 편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 문제를 풀고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 필요한 전문적인 단어를 적재적소에 맞게 쓸 수 있음. 저는 유럽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IB 과정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영어 독해와 말하기 실력이 원어민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다루는 특수용어, 즉 자건에 대해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과 수업 시간 동안 심화 지식들을 알려주심으로써 면접 지문을 읽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수업으로 인한 넓어진 어휘력을 이용해 더욱더 쉽고 완벽하게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후에도 강 선생님께서 면접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 관련된 뉴스들과 논문 또는 책을 보내주셔서 저 스스로도 배경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정말 엄청난 양의 면접 자료를 제가 속해 있는 반 연대 특례 면접 단톡방에 PDF 파일로 올라왔고 시간 날 때마다 정독했습니다. 올해 실제 연대 특례 면접 질문, 컨트리 에즈 팔러시, A 국가의 인구수 조절 방법은 각 가구마다 한 아이만 낳게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시작함. 만약 아이 수가 1명이 넘어갈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의 액수는 일반 가장의 월급을 훌쩍 넘어간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유 가정은 벌금을 감수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시됨. 컨트리 vs 팔러시. B 국가의 인구수 조절 방법은 각 여성들에게 출산권 하나씩을 배포함. 이 출산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함. 이로써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여성은 어국가의 제도처럼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닌 출산권을 다른 여성에게서 살 수 있음. 이때 C 국가에서 인구수 조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타당한지 선택하시오. Q1.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우선시할 때 어떤 제도가 더 적절한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Q2.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우선시할 때 어떤 제도가 더 적절한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밑에 제 답변 내용은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쓴 내용과 더해서 추후 약간의 복기를 통해서 첨부된 내용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정한 효율성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사회적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권리가 주어진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B 국가를 고르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선 출산권에 대한 시장이 열림으로써 돈이 부족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 입장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또한 부유한 여성 같은 경우는 벌금을 내는, 즉 부당한 경우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합당하게 출산권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효율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공정성,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조건하이기 때문에 어국가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국가의 정책을 보고 중국의 원차일드 팔러시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전 중국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을 생각하였습니다. 애당초 사회주의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선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정책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면접 문제는 사실상 철학적인 것보단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각일 2번 질문에서 왜 다른 나라의 정책을 뽑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어국가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나라의 사법적 파트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벌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나중에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비국가는 공정성,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국가 같은 경우는 사람의 경제적 힘에 따라 조건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 고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면접 정보.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험 번호와 면접 순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면접 순서는 수험 번호 알파벳 순서, 그리고 숫자 순번으로 정해지는 거였고 저는 불운하게도 가장 마지막 수험 번호로 접수가 되어 있어서 16시 30분에 퇴실했습니다. 당일 면접자 중 제가 제일 늦게 끝났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면접자분들은 면접실이 2개만 있기 때문에 면접자 인원이 적더라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실 시간은 12시 30분까지였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어학당은 정문에서 걸어서 30분이 걸리므로 동문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으며 다들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가볍게 인사와 짧은 대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12시 30분이 지나면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면접자분들은 본인의 면접 시간까지 학원에서 받은 자료들로 공부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면접 순서가 저처럼 뒤로 있으신 분들은 학원 자료 또는 책을 가져와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시 30분부터 전자기기 제출을 하고 만약 저처럼 예상 퇴실 시간이 16시 30분이라면 최소 16시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 대기실로 이동하기 전까진 화장실은 자유롭게 가실 수 있습니다. 면접은 학원에서 기출문제 푼 형식과 비슷했습니다. 지문을 읽고 노트하는 시간은 8분이며 지문 같은 경우는 파일에 들어가 있고 그 파일은 책상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지문을 들고 읽거나 또는 지문에 마킹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트 종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 곳에 두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면접 내용 최근 면접 내용이 대부분 철학 관련 내용 혹은 이념에 관련 내용이 나왔지만 이번 연도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문과 질문 자체의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서 어떻게 기본 답변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넣을 수 있을까가 합격의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비학원에서 다양한 기출과 예상 문제들을 풀고 그에 대한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쌓아가면 큰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 원장님과 강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